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강지호 기자와 함께하는 순서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이 있었는데요. 오늘 강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 강지호 기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죠? 오늘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서 고생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가을이 온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여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더운 날씨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재판 참관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자, 오늘 어떤 재판이 열렸나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재판이 열린 날입니다. 위증교사 재판. 그렇죠. 제가 이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연장전의 연장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연장전의 연장전이다. 네.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아마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검사가 조각조각 낸 녹취 파일을 판사가 전부 다 틀어보자라고 한 것 때문에 큰 반전이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어떤 날이냐면 검사가 서증 조사를 하는 날입니다. 이제 서증 조사가 뭐냐면 검찰에 이런 증거 있으니까 재판장에 나가가지고 저희는 이러한 증거를 이래서 채택했습니다를 설명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나와가지고 들어보니까 PPT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PPT 얘기 나오면 좀 찐한데 보면은 검사들이 PPT 가져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와요. 예, 오늘 그래가지고 탁 내려놨거든요. 예. 그 밑에서 막 타자 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속기사들. 속기사님들 탁 내려놓으니까 판사님 이거 뭐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오늘 같은 날 보통 이제 서등조사가 이제 쭉 그동안에 법정에서 채택할 그 증거들 다 갖다 놓고 하나하나 이제 이것이 진정 성립이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 거고 오늘 아마 이제 그 채택된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이러한 그 논리를 피고자 합니다. 이래서 그 공소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되게 검사분들께서 PPT 처음 켰을 때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옛날 이야기들을. 시작부터 또 옛날 얘기를 시작했구나. 그렇죠. 언제쪽 얘기를 들어가던가요? 이게 그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된 위증 교사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의 검사 사칭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그게 예. 2002년 얘기인데. 2002년이면 20년도 더 된 그렇죠. 이야기네요. 20년 전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서 예. 이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때 이래서 위증 교사를 했어요. 이런 일을 다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서증 조사를 할 거면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심플하게. 근데 굳이 그렇게 과거 얘기까지 서론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그렇게 판사가 검사 쪽에서 그렇게 나가면은 변호인 측에서 제지도 하는데 제지는 안 하던가요? 요번에 변호사님이 일어서셔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판사님께서 그래도 검사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라고 말을 했는데 변호사 측에서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PPT 준비해온 거는 하지 않고 이후에 녹취록이 줄을 잃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러니까 사실 원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거 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증거를 채택을 했고 이런 증거를 볼 때 이런 내용이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유죄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돼. 우리가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엄청 길게 그것도 옛날 얘기를 쭉 늘어놓으면서 했다. 그래서 검사 사칭 했겠네요. 예, 계속 검사 사칭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거는 글쎄 전형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나 윤석열 정권이 좀 유리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계속 이제 김건희 얘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고
아마 추석 밥상에는 김건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희석을 시키려면 이재명 대표의 뭐 약점 이런 것들을 좀 풀어 놓으려고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주만 하더라도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재판이 3개나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3개가 있군요. 이번 주에만 3개가 있어요. 아이고 바쁘겠다. 그래도 이번에는 걱정스럽지 않은 게 막 총선 전이나 이럴 때는 이거 엄풀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이 3개 있더라도 요즘에 워낙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못해가지고 이번 밥상의 주인공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재판 의외로 보면은 위증 교사보다는 검사 사칭이 있었냐 없었냐, 너 검사 사칭 했지 안 했지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얘기가 되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방향이 나갈 것 같았는데 네. 제지를 먹었잖아요. 제지를 먹었으니까. 제지를 먹었으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전에 그 녹취록을 발췌를 했어요. 발췌를 해가지고 자신들 유리한 것들을 틀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늘 그래 녹취 파일이 그러면 제일 줄을 잃었습니다. 약간 핵심적인 예. 상황이었겠네요. 예. 그런데 이 검사 측에서 이제 녹취 파일을 이제 틀어줬잖아요. 옆에 대부분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하신 분들이 많이 앉았는데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 예, 그 내용을 쭉 듣는데 저도 사실 들으면서 야 이거 뭐 문제 되려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판사님께서 우선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부 한번 들어봐야 된다라고 그렇지.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판사님이 그러면 요번에 여기까지 끊고 다 들은 다음에 끊고 전부 풀로 한번 들어봅시다. 한 10분이면 되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한 30분 정도가 된다고 해가지고 분량이 30분. 예, 그래서 10분 쉬고 30분 동안 그 풀 영상을 다 들었습니다. 예. 자, 이거 변호사님이 잘 제지를 하신 거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거 보니까 보통 보면은 검사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잘라서 붙인 건데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인 맥락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원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어떤 발언이나 문장 같은 경우는 그 문장만 딱 떼서 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보자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예. 판사는 다 들어요 원래. 원래 다 들어요? 가져가서 그냥 그 뭐 검사나 변호사가 부분만 재생을 해도 이 증거물로 제출된 건 가서 다 들어요. 예. 다 듣는데 굳이 법정에서 다 들어보자라고 했던 거는 판사님이 약간 엄풀할 거다. 검사의 엄풀을 약간 눈치를 좀 깐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검찰이 이제 엄풀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추석이 목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풀하려고 하니까 판사님께서 그러면 전부 다 한번 들어봅시다 한 거군요. 그러면 제가 볼 땐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의도가 좀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제가 그 녹취록을 쭉 들어봤잖아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꾸며내가지고 거짓말을 하자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위증교사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던 일을 같이 꾸며내면 위증교사가 될 것 같은데 대체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왜 이게 위증교사로 들어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할 때 검사가 조각낸 이 녹취 파일을 트니까 그렇죠. 우리 강지호 기자도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얼굴이 좀 굳어지더라. 좀 굳어졌어요. 예, 그런데 판사가 다 들어보자 해서 다 듣고 보니까 다들 별거 아니네. 뭐야? 그냥 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이네. 야,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라는 그렇게 말씀이죠.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녹취 파일이라는 게 사실 그 정치권에서도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국힘당 의원, 국회의원이 이거를 한번 국회에서도 한번 튼 적이 있어요. 국회에서요? 네, 국회에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이 이거다 이러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어요. 그래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오늘 공개한 자료도 아마 근거 같아요. 당시 공개했던, 그러니까 국힘당 의원이 공개했던 그 총 길이가 한 7분 정도 됐었거든요. 7분 정도요? 예, 오늘은 뭐 검찰이 공개한 자료는 어느 정도 됐던가요?
풀로 틀었을 때 한 3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검찰이 조각낸 거는 대략 조각낸 거? 조각낸 거는 한 10분 정도 되지 그럼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그때 오히려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발끈해가지고 네. 풀 영상 한번 보십시오라면서 한번 공개했던 적이 사실 있긴 있어요. 아마 그게 이번에 아마 법정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이게 참 그 재판장에서 녹취를 할 수 있으면 이걸 제가 공유해 드릴 텐데 공유를 해드릴 텐데 참 아쉽습니다. 녹화가 불법이에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검찰이 녹취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던가요? 보니까 뭐 백현동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위중교사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주를 이룬 거는 그런 내용보다도 이재명 대표와 그 전 성남시장 그 비서 있습니다. 김진성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과의 대화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녹취 파일이 그럴 거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대표하고 김진성 씨가 전화 통화 내용 이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원래라면 이제 김진성 씨가 그 법정에 나와서 그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부탁하는 내용이고, 근데 그 부탁하는 내용에 위증 교사가 포함되어 있다. 위증 교사가 포함돼 있. 이게 이제 검찰 쪽 주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주장이 주를 이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검찰이 잘라놓은 거를 들어볼 때는 꽤 그럴싸해 보였다는 거죠?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럴싸해 보였어요. 이거 위중교사 되려나 싶었는데 풀 영상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 가장 좀 그 아이고 걱정되는 대목이 어느 대목이었던가요? 걱정? 약간 검찰이 이제 쪼각낸 그 파일 중에서 예. 가장 어이씨 이거 심각한데라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요? 야, 심각한데 사실은 이게 막 딱 하나 뽑자기보다도 제가 이제 이랬잖아요. 주로 이룬 것들이 뭐 자세한 상황, 뭐 사실대로 이야기, 아니 뭐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잘라가지고 계속 그것만 듣다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풀로 들으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희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때 국회 쪽에서 공개한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좀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를 그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뭐 KBS하고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하고 검찰이 짠 거다. 검찰이 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 그때 그 분위기를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오늘 검찰이 튼 것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오늘 주를 이뤘던 게 과거의 통화 내용들이라든지 그리고 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2002년에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검사가 잘라놓은 편집해 놓은 파일하고 편집이 안 된 풀본 풀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풀 버전, 풀 버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난다면 어떤 게 차이가 나던가요? 처음에 들려줬던 그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편집된 거, 편집된 거죠. 발췌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되게 부탁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상황을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분위기를 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게 부탁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근데 그 얘기만 들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한 걸로도 보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선 이거 위증교사 아니야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도 말 못해 싶기도 합니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위증교사 맞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풀 버전 들으면 어때요? 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당시에 과거로 돌아가면 그 KBS랑 이제 KBS PD였던 최초로라든지 그리고 이 비서 성남시장 비서라든지 성남시장이라든지 그런 상황들 정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서 같은 경우에도 이 정황이나 상황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러한 분위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이거에 대한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분위기는 알고 있었죠. 그렇죠. 분위기는 알고 있었죠. 분위기는 알고 있었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분위기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죠라고. 예. 근데 이거를 앞뒤 다 자른 다음에 분위기만 말씀해 주시죠 이러면 시키는 것 같잖아요. 아,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사실 전후 맥락을 듣고 보면 별 얘기가 아니네요. 전후 맥락을 들은 별거 아닌데 잘라서 하면 계속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라고 좀 강요 아닌 강요하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건데 풀로 들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차이가 컸네요. 그 차이가 크죠. 그런데 검사 사칭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예. 다들 그 부분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예. 검사 사칭 사건이 그 이재명 결국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 검사 사칭을 왜 해 하기는 예. 그렇게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그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검사 사칭 사건이 검사 사칭을 한 사람은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최철호 씨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 사칭까지 해가지고 최철호 씨는 과연 뭘 얻어내려고 했을까요? 그러게요. 예. 잘 자, 바로 이겁니다. 당시 2002년 5월 23일 동아일보 보도를 보시겠어요? 성남 시민의 모임 김성남시장, 이건 김병량시장을 말합니다. 김병량시장 육성 테이프 공개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전 분양 혐의로 구속된 파크뷰 시행사 H1 개발의 홍원표 회장이 김병량 성남시장의 선거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담긴 김 시장의 육성 테이프가 23일 공개됐다. 또 이 녹음 테이프에는 검찰의 고위 간부 2명이 지난해 파크뷰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의혹 사건을 내사할 당시 김 시장에게 검찰의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조언까지 해진 내용이 담겨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당시 백궁 정자지구 사건, 분당 파크뷰 사건은 성남시하고 건설업자하고 검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그래서 비리가 있는데 서로 덮어주고 뭐 돈 주고 이렇게 이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당시 최철호 PD가 밝혀낸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거예요. 자, 그때 자료를 몇 개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당시 이 동아일보 보도가 이렇게 나왔었고요. 다른 보도를 보시면 오마이뉴스 검사장이 성남시장에게 조언을 했다. 보면은 검찰 간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테이프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테이프에 주된 내용은 홍 회장이 김 시장의 선거운동을 지원했으며 검찰 간부들이 김 시장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조언하고 검찰의 내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다. 자, 한국경제신문도 있네요. 홍 회장, 성남시장 선거운동 육성 녹취 공개. 자, 이것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최철호 PD가 그때 추정 60분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의 PD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밝혀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여기서 검사를 사칭을 한 건데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최철호 PD가 검사 사칭을 이렇게 하면서 저 누구 검사인데요. 전화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거야. 이렇게 전화 좀 해주세요. 근데 전화가 안 된 거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연락이 닿으니까 김병량 시장이 아니 무슨 검사님 저 김병량 시장인데요. 왜 전화하셨나요? 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이 검사니까 뭐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백궁 정자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아니 그 사건 말이에요. 이게 제가 검사장님하고 얘기 다 된 건데 요렇게 나온 거야 이제. 방송하는 중에.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녹취록이 잡힌 거예요. 아, 녹취록이. 자, 그랬는데 이게 빵 터지니까 김병량 시장 입장에서는 저 새끼 저 검사 사칭했어. 아,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사칭하는 경우가 좀 많았나요? 그때 뭐 사칭을 하는 경우가 많다기보다 간혹 있기는 했어요. 검사는 기자 사칭하기도 하고 기자는 검사 사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취재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말을 안 해주잖아. 네, 그렇죠. 잘 말 안 해주면은 내가 경찰관이나 검찰이다, 검사다라고 뻥을 치기도 하고 기자가 그래서 이제 자기 뭐 동창이나 뭐 선배
이름 팔기도 하고요. 네. 또 검사나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전화해서 뭐에 대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하면은 받는 쪽은 화들짝 놀랄 거란 말이야. 아,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네. 그때부터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한다고요. 야,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막기 위해서 내사를 조용히 하려니까 예. 기자 이름을 파는 거야. 아, 약간 검사보단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예. 기자가 취재하러 왔는데 하면은 다들 좀 조심은 하지만 그렇죠. 그 자료를 없애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종종 들켜요. 아예 안 들키겠어. 그러니까 이제 애시당초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기보다 취재를 위해서, 기자는 취재를 위해서, 뭐 경찰관은 내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충 어설픈 거야. 예. 아무래도 하다 보면 이제 예. 나중에 다 들켜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넘어갔어. 아. 근데 이번 그 최철호 PD 건은 그 당시 되게 심각했던 번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나온 취재 결과물이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야. 시장하고 검사, 건설업자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얘기예요. 유착 관계가 밝혀졌죠. 그렇죠. 근데 이걸 덮어야 되겠어. 어떻게 덮어야 되겠어? 누군가를 희생을 삼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또 PD겠죠. 최철호겠죠. 최초로요. 근데 최철호를 죽이면은 KBS하고 척을 지게 돼. 예. 근데 그러니까 KBS를 빼야 되겠어. 그리고 최철호나 KBS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죠. 최철호는 이제 징계 먹으면 큰일 나는 거고, 예. KBS 당시 때 수달 사건이 있어가지고 또 조금 상황이 안 좋았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름 그 당시에 일종의 그 카르텔이 형성된 이해관계가 딱 맞았던 거야. 이해관계가 이재명을 죽이고 이재명이 다 그 검사 사칭의 원흉이다 해버리면 다들 살았는 거야.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당시 그 김진성 씨한테 부탁할 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 김진성 씨가 그거는 뭐 제가 알죠. 뭐 그때 그냥 있었으니까. 제가 근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예. 제가 그 당시에 그 선거 캠프 쪽으로 옮겨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구체적인 거는 다 모르지. 하지만 분위기라도 얘기해 달라. 그런 분위기라도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선배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 재판에서 왜 그렇게 그런 공방이 오갖고 녹취록을 왜 틀어줬고 하는 게 이해가 조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 이게 처음부터 듣고 갔어야 되는데. 듣고 갔어야 되나?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 이재명 대표로서는 손해보지 않은 장사를 한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아마 검찰은 자기들이 엄풀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조금 손해를 많이 봤는데 특히 아마 판사님이 전부 다 들어봅시다라고 한 게 뭐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참 답답할 때네 답답했겠다 오늘 현장에서. 오늘 현장 좀 답답하긴 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도 지금 재판을 하나 취재를 갈 예정이죠.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동 관련된 사건인데 아마 위례 부분만 좀 똑 떼나가지고 증인을 받아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증인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안 나온 증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재판이 공전될 수도. 그래요. 네. 지금 언론에서나 뭐 이런 데서는 보면은 10월 달 안에 선거법 관련해서 재판 뭐 결과가 나온다는 둥 이렇게 하는데 증인이 안 나오면 못 해요. 증인이 안 나오면 못 하죠. 네. 오늘 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9월 30일 날 또 진행이 된다라고 결심이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9월 30일 날 결심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만약에 30일 날 결심이 되면 언제 선고가 나는 거죠? 보통 1시간 한 달을 한 달하고 한 20일?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최종 선고를 내려요. 통상 보면은. 그러니까 9월 30날 결심을 할 경우에는 11월 중순쯤에 난다고 보면 돼요. 11월 초나 중순. 그리고 지금 선거법 재판도 9월 20날이
결심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10월에 뭐 선고가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11월로 가지 않아요. 11월 초, 10월 말 빨라야 네. 뭐 그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내일도 뭐 재판이 있는데 예. 예, 또 수고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한번 열심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